이 사건은 시흥시에 건설된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A와 B가 분양사들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벌인 복잡한 법정 다툼입니다. A는 4억 500만원, B는 7억 9천만원이라는 거액으로 각각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 원고 측은 A와 B이고 피고 측은 분양사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그리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입니다. 특히 F 주식회사는 A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반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 허위 가장 광고 여부. A와 B는 분양 당시 홍보물에 나온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대관람차 등의 화려한 개발 계획이 거짓이었다며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분양사들이 직접 그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둘째, 홍보물 내용들은 당시 시흥시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광고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건축물 분양법 위반 여부. 원고들은 마감재 변경이나 분양호실수 감소 등이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는 분양사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은 경우인데 실제로 그런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감재 변경 등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호실의 가치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특별한 상황 채권자 대위권. 흥미로운 점은 B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E가 B의 분양계약을 대신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B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E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분양사들 대신 계약을 해제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위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 해제가 필요했고 이는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쟁점 대출계약은 별개. 중요한 점은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계약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B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대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었으므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게 2억 3,914만 7,400원과 2024년 10월 30일부터 연 7%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A는 F 주식회사에게 1억 2,163만 4,100원과 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연 8%에서 12%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A와 B가 분양사들에게 요구한 분양대금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분배. 소송비용 분배는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A와 B가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A와 B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B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B가 D를 상대로 한 청구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교훈.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순한 기대나 예측과 실제 허위 광고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둘째,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이므로 분양에 문제가 생겨도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송에서 지면 비용 부담도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A와 B는 분양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며 소송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하게 되어 삼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홍보 내용을 맹신하지 말며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